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무서운 몬스터 등장. 2. 폴란드의 지혜로운 선택. 3. 한국의 황금기 시작.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한국과 폴란드의 대규모 방산 계약. 그런데 알고 보면 이 계약의 이면에는 더 놀라운 내용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화제입니다. 최근 한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는 한국과 폴란드 사이에 K3 전차 협력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으로 그동안 소문만 무성하고 실체가 밝혀지지 않았던 K3 차세대 전차 사업의 전모가 밝혀졌습니다. 폴란드의 적극적인 도움 덕분에 K3 전차 도입 속도가 훨씬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다는 것인데요. 만약 협력이 확실하다면 다른 모든 경쟁 전차를 압도할 만한 괴물 스펙의 전차가 한국의 손에서 탄생하게 됩니다. 한국 차세대 전차인 K3까지 폴란드가 참여할 수 있다는 소식과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국과 폴란드의 방산 수출 계약, 까다롭기로 소문난 유럽의 방산 계약을 대한민국이 성공적으로 완수함에 따라 40조에서 많게는 60조 원에 달하는 한국 무기가 유럽으로 수출될 전망인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이 바로 한국의 자랑스러운 K2 전차입니다. 종주국인 한국이 도입한 물량보다 3배에 가까운 숫자인 1000대를 폴란드가 수입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기존 K2 전차를 일부 변형한 모델 180대를 국내 공장에서 직접 생산해 납품하기로 결정지으며 한국 K2 전차의 수준이 유럽에서도 인정받았다는 것을 증명한 좋은 사례였습니다. 사실 이번 계약에 대해서 폴란드 내부에서는 부정적인 의견도 존재했는데요. K2 전차를 1000대씩이나 구매하는 것이 돈 낭비라는 의견이었죠. 다만 폴란드 언론은 전차를 1000대나 구매해도 전쟁에서 제대로 써먹지 못할 것이라며 폴란드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까지만 해도 전차는 퇴물 취급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성과 차원에서 압도적인 능력을 선보인 드론에 비해 모자란 모습을 보이면서 전차 무용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청난 비용을 잡아먹은 것에 비해 실제 성과는 없다는 차원에서 많은 비난을 산 것입니다. 게다가 빠른 속도로 발전 및 변형이 가능한 드론 제품에 비해 전차 제품은 원하는 수준을 생산하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역시 전차 무용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게다가 제블린을 비롯한 전차 파괴 특화 무기들의 등장 역시 전차의 입지를 줄어들게 하는 요인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수호자라고 칭송받은 대전차 무기 제블린은 전쟁 초기 혁혁한 공을 세우며 러시아 진군을 막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진창 속에서 움직이지도 못한 채 덩그러나 서 있는 전차는 제블린의 좋은 먹잇감이었는데요. 결국 제블린만 있어도 전차가 아무런 쓸모가 없기 때문에 부디 비싼 돈 들여 수입해 올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며 전차의 자존심은 바닥까지 내렸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결국 전쟁의 주인공은 전차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드론이나 제블린과 같은 대전차 미사일로 전차를 무력화시킬 수 있어도 도시를 포위하고 화력을 쏟아 무력화시키는 일에서는 전차를 따라갈 수 있는 무기가 거의 없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장기간 저항을 했던 도시 헤르손의 경우에도 여러 무기를 이용해 러시아군의 진군을 막았지만 러시아 전차의 무차별 포격과 장기간의 화력 집중을 견디지 못했고 결국 우크라이나군은 지역을 포기하고 후퇴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동맹국에게 가장 많이 요청한 무기가 바로 전차였습니다. 화력이 뒷받침되었다면 충분히 도시를 지킬 수 있었겠지만 군대의 화력, 특히 전차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러시아의 진군을 막아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초기만 해도 전차 무용론을 대두시켰지만 역설적으로 최신식 전차를 얼마나 보유하고 운용할 수 있는지가 전쟁의 승패를 가를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이 된다는 것을 잘 드러낸 전쟁이 이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폴란드가 K2 전차 1000대를 수입한 것도
이런 이유였습니다. 혈맹이라고 불려도 좋을 정도로 엄청난 양의 무기를 구입한 폴란드. 그런데 알고 보니 폴란드의 무기 쇼핑은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향후 도입될 K3전차 사업에도 폴란드가 개입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흘러났는데요. 폴란드군이 현재 도입할 예정인 K2 전차의 개량형에도 욕심을 보이고 있는 데다가 앞으로도 한국과 지속적인 협력을 하고 싶다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지금 공식적으로 수입하는 한국방산 무기 외에도 다른 무기들이 폴란드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폴란드 육군 소속 크리시토프 푸어테크처스토프 프타텍은 폴란드 언론과의 인터뷰 자리에서 K2PL을 한국과 같이 생산하는 것은 물론이고 K3 이전차 개발까지 한국과 폴란드가 같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폴란드 군사 관계자 입에서 이제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K3 전차 공동 개발에 대한 소식이 흘러나온 것인데요. K2 전차 운용 데이터를 한국에 제공하면서 한국 기술 개발에 폴란드가 기여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K3 전차와 관련해 2020 아덱스에서 미래형 전차 컨셉 사진을 공개하면서 대략적인 개발 방향이 발표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로는 120mm 활강포가 전열화학포로 변경될 예정이었는데요. 음속의 5배에 달하는 속도로 발사되는 전열화학포는 기존 재래식 포탄에 익숙한 병력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음속보다 더 빠른 속도로 공격을 가하는 포탄을 휩싸이면 뇌관 및 장약의 연소를 전기에너지로 전환해 포탄을 발생하는 구조로 기존 화포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면서도 레일건처럼 엄청난 속도와 파괴력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한 주포입니다. 일각에서는 레일건을 아예 주포로 활용하는 것이 어떠한지 의문을 제시했으나 막대한 양의 전력을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오히려 파괴력 면에서 레일건보다 전열화학포가 더 강하다는 점이 밝혀져 K3의 전열화학포가 채택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K3가 무인화 전차로 개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한국은 K9 자주포와 여러 기갑 전력을 통해 무인화 가능성과 데이터를 확보해 둔 상황인데요. K2 흑표 전차 역시 무인화를 염두에 개발을 진행했으나 여러 제반 사항 때문에 유인 전차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하지만 기술력이 발전한 지금 K3 전차는 무인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기존 장전 시스템 대신 새로운 장전 시스템을 사용해 원거리에서 조작이 가능한 전차 개발이 진행 중인 것입니다. 또 K3 후미에는 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수직 발사대가 포함될 것으로 예측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수의 포탄과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게 하는 구조로 MLRS 다연장 로켓의 개념을 전차에 도입한 것입니다. K3의 장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기존의 파워팩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이브리드식 고효율 전기 추진 시스템을 사용한다는 점 역시 다른 전차에 비해 차별화되는 지점이라 할 수 있는데요. 전력을 주 에너지로 사용하고 엔진은 발전기를 가동하는 데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구동 변속 조향 기능을 일체화한 일체형 전기식 구동장치로 변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다 다른 전차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스텔스 기능은 기본으로 탑재되며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레이저 요격 능동 방어 시스템도 장착될 예정입니다. K3가 계획대로 만들어진다면 한국이 상정하고 있는 미래전 요소를 전차 하나만으로도 상당히 많이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렇게 많은 장치를 장착하게 되면 크기가 커지는 단점이 있기에 이를 효율적으로 압축할 전술 데이터가 필요한데요. 이 데이터를 폴란드에서 주겠다고 하면서 폴란드는 한국과 K3 도입까지도 내다보는 사이로 발전한 것입니다. 한때 미군에서 퇴역하는 전차인 M48 패튼 전차를 쓰던 대한민국이 이젠 첨단 K3 전차를 자체 개발하는 순쯤까지 도달한 것이죠. 최근 차세대 전차 경쟁의 열기는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로사토르 2022에선 여러 국가가 최신형 전차를 공개했습니다. 먼저 독일 방위사업체 라인메탈은 KF-51 판터를 선보였는데요. 현재
각국의 주력 전차 MBT의 전차포 표준은 120mm인데 독일의 라인메탈은 130mm 포를 장착했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지간한 전차를 모두 격파할 수 있는 주포로 비약적으로 성능이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KF-51은 드론 대책도 들어가 있습니다. KF-51 안에 군용 드론 2대를 탑재할 수 있어 드론의 속수무책이었던 전차의 단점을 역으로 드론을 도입하면서 보완한 것입니다. KF-51에 탑재된 드론은 30분 정도 날 수 있으면서 10km 안을 정찰하는 드론과 60km 거리를 최대 60분까지 날면서 정찰 및 공격할 수 있는 배회탄 탑재 드론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하지만 드론 탑재 공간을 도입했기에 KF-51은 탄약 10발만 실을 수 있어 독일 연방군의 주력 전차인 레오파드 2A7V보다는 훨씬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방어력에서 약점을 보인 것인데요. 화력을 보완하고 드론 단점을 보완한 대신 안정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다음으로 유럽 차세대 전차 개발 컨소시엄인 KNDS는 유럽 주력 전차 MT 2022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MT 2022는 독일 레오파드 2A7V 차체에 프랑스 르클레르 포타브루억슨 형식을 취했는데요. 이 전차는 130mm를 선보였던 라인 메탈을 뛰어넘는 140mm 주포를 장착한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었습니다. MT를 기반으로 주지상 전투체계를 완성하려는 KNDS는 프랑스 파트너 넥스터가 개발하는 주포로 현 주포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미국은 경전차 MPF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 혁신을 꾀했습니다. 유로사토리 2022는 차세대 전차를 한자리에 볼 수 있는 자리인 만큼 강력한 화력과 약점을 보완한 것이 인상적인 자리였는데요. 하지만 K3가 계획대로 완성된다면 스펙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전차들이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기다 유일한 약점인 전투 데이터를 폴란드를 통해 확보할 수 있다면 설계상의 난점 역시 해결될 수 있기에 차세대 경쟁에서 한국의 K3가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군사협력으로 서로 간의 원원 플랜을 착실하게 밟아가는 한국과 폴란드 두 국가의 군사협력이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길 바라며 탱크뿐만이 아닙니다. 한국형 전투기가 유럽에서 새로운 물결을 일으켰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방산에 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특히 전투기도 무시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무기 중 하나로 여러 나라에서 뛰어난 성능을 내세워 경쟁하고 있으며 차세대 전투기 개발 붐이 일어날 정도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영국, 이탈리아, 스웨덴은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인 템페스트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본이 공동개발에 참여하면서 스웨덴이 사업 탈퇴를 선언해 세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영국은 일본의 전투기 기술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는 동시에 한국 전투기에 큰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영국이 자국 전투기 개발보다 KF-21에 더 진심을 보이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국은 공동개발국인 이탈리아, 스웨덴과 함께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영국은 일본과의 계약 추진시킨다고 깜짝 발표하였죠. 영국은 일본과 F3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면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건데요. 그래서 일본의 최첨단 항공전자 장비와 레이더 기술을 도입하고 영국의 미사일 기술과 최첨단 차세대 엔진 기술을 공유하면서 전투기 개발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스웨덴의 사부는 사업 참여 중단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사부의 CEO는 언론 인터뷰에서 지지부진한 속도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여 영국이 주도하는 템페스트 사업에 대한 참여를 사실상 중단되었다고 밝힌 것이죠. 그는 프로젝트 초기에 정한 계약 조건이 아직도 실현되지 않았으며 전투기 사업 파트너들이 항상 자신의 요구 사항들만 고려하였고 자신들은 항상 뒷전이었다 밝혔습니다. 또한 일본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자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만큼 사업 기술 개발에
집중되지 않았다라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잠재적으로 일본이 프로그램을 재설정하는 동안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다고 했으며 프로젝트의 진행 방향이 이제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고 말하며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즉, 템페스트 사업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스웨덴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점점 자신들의 주장이 배제되며 입지가 줄어들었고 영국, 일본, 이탈리아의 전투기 개발 기술에 접근할 수조차 없게 되자 불만이 커진 것이죠. 서브는 80년 이상의 오랜 역사를 지닌 스웨덴 대표 방산업체로 글로벌 항공우주 산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이스민 39, 그리펜 전투기가 가장 많은 인기를 받았었죠. 스웨덴은 이미 발전된 항공산업을 꾸리고 있기에 독자적인 차세대 전투기 개발 역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각 나라의 이해관계가 어긋나며 문제가 발생했던 공동개발 사업은 비단 템페스트뿐만이 아닙니다. 영국은 과거에도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과 함께 전투기 타이푼을 개발했습니다. 항공기술을 총집결해 공중전에 특화된 최첨단 전투기를 개발하였는데요. 그런데 생산 과정에서 4개국의 일자리 보존과 같은 비효율적인 문제가 발생했고 이는 현재까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타이푼 전투기를 도입하여 운영 중인 국가는 빠르게 퇴역 처리 중이며 제대로 운영되는 전투기는 100여 대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 영국의 항공산업은 정체될 수밖에 없었고 미국과 프랑스에 추월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고자 영국은 새롭게 템페스트 사업을 추진했던 것인데요. 이번 템페스트 사업 역시 위험성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개발은 일반적으로 기술을 함께 개발 공유하고 개발비도 함께 내기에 개발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운용 요구와 개발 스케줄이 정리되지 않는다든가 만들어진 기체의 성능에 만족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공동개발은 공중 분해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스웨덴보다 개발비를 많이 투자하는 일본에 높은 기대를 걸며 새로운 파트너로 선택했지만 각국의 협력 관계가 얼마나 잘 유지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영국과 일본의 전투기 공동 개발 계약 체결이 막바지에 다다른 상황인데 프로젝트에서 일본이 갑자기 열애를 당하고 있습니다. 영국 국방장관인 벤 월러스가 일본이 주최하는 F3 전투기 개발에 영국이 일본 전투기 사업에 참여해도 얻을 게 전혀 없으며 일본 측의 기술적 신뢰성이 없다는 뜻을 밝힌 것인데요. 영국 정부가 미쓰비시 전투기 개발 수준이 형편없음을 알고 있으며 영국과 일본의 공동 개발 시 만족하게 할 만한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못한다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가운데 영국이 한국과 방산 협력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밝혔죠. 한국 방산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영국 군사 언론은 KF-21 보라매의 전투기 5번째 시제기가 실물로 공개됐으며 시제기 2호기 역시 시험 비행까지 성공했다고 보도하며 현재 분담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은 분담금 및 전투기 엔진 개발 과정에서 협력국을 찾고 있고 말하였는데요. 이에 영국 기업 롤스로이스 엔진이 한국에 손을 내밀어 군사동맹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0월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영국 판버러 국제에어쇼 현장에서 제러미 퀸 영국 국방부 획득 차관과 양자회담을 하고 방산 분야 협력을 논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제러미 퀸 차관은 K9 자주포의 우수성을 잘 알고 있으며 첫 시험 비행에 성공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더 긴밀하게 협력하자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현재 영국 국방부는 폴란드에 이어 한국산 K9 자주포 80대 구매를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차후 KF-21을 도입하는 것 또한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영국 국방장관으로부터 세계 방산 시장에서 한국 방위산업의 신뢰성을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차후 영국은 한국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시험 비행을 참관할 계획입니다. 영국 수출 수조는 KF-21 전투기를 전 세계에 시연하고 지금까지 개발한 성능을 검증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전투기 부품의 국산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 점을 얻을 뿐만 아니라 보다 세부적인 성능 향상으로 업그레이드를 진행할 수 있으며 세계 방산 시장에 대한 판매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산 엔진을 사용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수출이 불발이 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독일의 경우 아랍에미리트에 무기를 판매하려 했을 때 미국산 부품이 10% 포함되었다는 사유로 미국이 일방적으로 모든 계약을 해지한 전례가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장이 밝힌 내용으로 미뤄봤을 때 우리나라의 전투기 엔진 자체 개발은 2026년에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무기 관련 사항은 극비이기에 모든 사항이 비밀리에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가능한 선에서 자체 개발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식으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간혹 나오기도 하고 있죠. 과거 한국은 자체 개발 전투기가 없는 약소국이었기에 무기 판매국인 미국에 엄청난 갑질을 당해왔습니다. 미국은 AS 서비스도 거의 제공하지 않고 구매 가격 및 운영비 역시 높게 책정했습니다. 2019년 3월 우리나라는 미국으로부터 대당 1천억 원을 들여 F-35A를 도입했습니다. 미국은 보안 절차라며 전투기 실물도 보여주지 않았고 자신들의 전력이 노출된다며 여러 가지 까다로운 보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약자 입장인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현재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전투기를 개발하면서 약자의 입장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이죠. 여전히 KF-21 시제기에 미국산 엔진이 사용됐다는 한계점은 있습니다만 이제 미국이 한국을 대하는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과거의 상황이었다면 높은 엔진 비용을 요구하며 바가지를 씌우려 했겠지만 이전과는 달라진 태도를 보이고 있죠. 높은 엔진 비용을 요구하며 바가지를 씌우려 했겠지만 이전과는 달라전. 이제 한국 전투기에 대한 전 세계의 높은 관심 속에서 항공 분야 세계 강국으로 도약할 또 다른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값비싼 미국의 전투기를 구매하려던 국가들은 한국 전투기 KF-21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4세대 전투기들은 꽤 오래된 기술적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한국의 KF-21은 이제 막 시험 비행에 성공한 최신 전투기로 각종 첨단 기술이 더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 대한민국의 첨단 제조업 기술력은 앞으로 발전해 나아갈 것입니다.